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12월 3일 밤 11시경. 둘째 딸을 어렵게 재우고 일과 육아에 지친 몸을 잠시 쉬고자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켰다. 채널을 돌리다 본 화면에는 대통령의 사진과 군인의 영상들, 그리고 비상계엄이 써있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다. 깜짝 놀라서 두 눈을 의심했다. 비상계엄이란 것은 전시거나 전쟁에 준하는 사변이 있을 때나 선언되던 것이었으니까. 급히 아내에게 변고가 있음을 알리고 대비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뒤 인터넷을 열어 관련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런데 기사들을 찾아보니 군인들이 전장이 되어 있을 전방이 아닌 국회로 갔다. 체포조가 운영돼서 일부 의원들을 지목해서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일까? 일단 북한과의 전쟁은 아닐 것 같다는 계산이 되자 살짝이지만 안도감이 들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연설을 들어보았다. 아주 강력하고 확신 있는 어조로 종북 세력의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 그동안 심증은 있었어도 찾지 못했던 내통의 확실한 증거를 잡기라도 한 것인가? 그렇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북 세력이 실존한다면, 그들이 내통에 한 것이 확실하다면 대한민국의 암덩어리가 같기 때문에 제거할 수만 있다면 빠르게 제거하면 할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발견된 증거라던가 수사를 시작했다라던가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민주당 측의 내란 혐의 탄핵 공세만 더 거세져 갈 뿐이었다. 여론이 더 나빠지기 전에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민심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주 당연한 순서였다. 그러나 그런 발표는 하나도 없이 며칠이나 지나서 대통령은 TV에 나와 마지못해 보이는 듯한 한마디를 했다. 역시나 포착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반구도 없었다. 며칠 후에는 조국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 또 며칠 후에는 이재명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건이 터지자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만면의 웃음을 띠고 신명이 나서 재판과 선고의 연기를 신청했다. 그들이 정말로 망쳐버린 민주주의가 걱정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신난 얼굴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만히 두면, 그것도 단 며칠만 더 놔두었으면 그들이 알아서 고꾸라졌을 터였다. 계엄이든 뭐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그때 가서 했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자살골을 넣어서 순식간에 전세를 반대로 역전시켜 주었다. 일부러 망치려고 해도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을 정도로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다. 마치 이세돌이 알파고와에서 대국할 때 신의 한 수를 둬서 한 번에 역전시키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도 예상 못한 한 수로 일거에 모든 것을 망쳤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격부터가 아주 의심투성이었다. 사법시험을 구수를 했다거나 나이 50까지 장가를 못 갔다거나 이런 사적인 부분들은 일단 제하더라도 전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중용했던 그 신복이었고, 당시에도 보수 인사들을 마구 숙청했으며 괴멸에 가깝게 몰아붙여서 대한민국 좌경화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사람을 갑자기 반대쪽 당에서 영입을 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인데, 영입을 하자마자 경선에 내세워서 대선 후보를 만들었다.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 단 한 줄도 없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수행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누가 봐도 자격이 미달이었다. 당선된 후에는 경호원을 대동한 채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벌겋게 취해서 눈 풀린 그런 사진들이 매일같이 올라왔다. 멀쩡한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에 자리를 잡겠다고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겠다며 의사 집단과 싸워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더니 계엄 포고문에서는 의사들에게 말 안 들으면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막 놓았다. 차, 한숨밖에 나오질 않는다. 이건 더 이상 실드가 불가능하다. 촉이 좋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상함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경선 대결에서 패배한 홍준표는 하방이라는 이름에 숨어 대구로 내려갔다. 아마 중앙정치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같이 엮여서 마지막 기회조차도 없어질 것 같다는 불길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에도 당의 원로로서 중앙정치에서 후배들을 이끄는 게 맞다는 요지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남아있어봐야 어차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신이라도 피한 것은 결국 옳은 선택이 되었다. 심지어 문재인의 트로이 목마라는 주장도 있었다. 지금도 우파 목소리들 중에는 계엄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믿고 기다려야 한다던가 증거가 반드시 있을 거라던가 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계엄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대사가 윤석열 대통령 같이 함량 미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실제로 필자인 본인은 예전부터 비슷한 생각을 해왔고 북한이 빠르게 붕괴돼서 한국판 슈타지 문서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래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외치면서 계엄을 선포해놓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오히려 엄한 선관위를 뒤져서 자료를 들고 갔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다. 100번을 이해해서 부정선거가 존재했다고 치자. 그 증거가 지금까지 과연 남아있겠는가? 내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이 일을 완수함과 동시에 바로 인멸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뒷캐기가 하고 싶었던 거면서 종북 세력 같은 거창한 대목표를 표면상 제시함으로써 해묵은 이념 논쟁일 뿐이라는 민주당 측의 전형적인 반격 프레임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갇혀버렸다. 자살골을 넣는데 여러 가지 단계와 조건이 있다고 쳤을 때 몇 가지는 잘했는데 아쉽게 실수로 중요한 거 한두 개를 잘못해서 자살골이라는 결과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잘못해서 자살골이 되는 경우는 일부러 자살골을 넣는 경우 말고는 없다. 이 정도가 되면 윤통이 뭐가 있겠지 믿고 기다려보자. 이쪽의 확률보다는 문재인이 심어놓은 첩자였네. 보수를 망치려고 일부러 심은 트로이 목마네. 쪽이 훨씬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다. 이 많은 유튜버들이 우파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지지하고 투쟁의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과연 어느 것이 진짜 우파를 위한 길인가? 어느 것이 정말 보수를 위한 길인가? 어떤 것이 정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고찰해 보아야 할 문제다. 국힘당은 어째서 보수적 색채가 없는지, 그럼에도 왜 보수당으로 불리는지, 왜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그것도 반대파의 신복이었던 윤석열,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국힘에 영입이 되는지, 또 대선 후보 같은 당대표 같은 요직을 맡는지, 총선을 저렇게 거하게 말아먹고도 무슨 수로 당대표를 재선할 수가 있는지,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던 중 대통령은 또 담화문을 발표했다. 들어보니 말이 아주 옳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다.
정면 돌파의 수를 택했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만 했고 다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강대 강의 맞붙음이기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부러지게 될 것이다. 명분은 확실하므로 국민들의 지지를 탄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 그것이 물적 증거가 있었을 때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증거나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래서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요, 변명거리에 불과할 뿐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그저 네 편 내 편을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 누가 더 목소리 큰가를 대결하자는 의미밖에 안 된다. 그걸로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한 힘이 부족하다. 대통령은 단순히 경고의 의미밖에 없었다는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했다. 그것도 물론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변명이 납득되려면 병력은 출동하지 말았어야 했다. 출동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병력은 이미 출동했고 뭔가의 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단순히 경고만 하려고 했다는 걸 누가 믿을 수가 있을까? 감나무 아래에서는 갓근도 고쳐매지 않는 법인데 말이다. 대통령이 대체 계엄이라는 것을 뭐로 생각했던 걸까?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걸 대체 무엇으로 생각했던 것일까? 군부 독재 시대를 거쳐오면서 가뜩이나 계엄에 민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차라리 저런 담화문들을 먼저 발표해서 대국민 호소를 한 방향으로 선택했더라면 지금보다는 공감도 동정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정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 정무 감각이 전혀 없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저런 소극적인 행태로 그것이 비록 군인들의 항명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의 혐의는 벗어날 확률이 생겼다는 것이다. 내란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하다. 그렇지만 탄핵은 다르다. 탄핵은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큰일 난다. 보수당이 멸망한다. 나라 망한다. 어쩔 수가 없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만약 그것이 그런 행동들에 대한 결과라면, 그것이 순리라면 막을 방법은 없다. 댐을 허물었을 때 물이 터져버리면 홍수가 나는 건 당연하다. 막을 방법이 없다. 진작에 망해서 없어졌어야 할 국힘당이 이 순리를 거스르고 산소호흡기 같이 연명을 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외압도 아니고 국힘당 스스로가 자초한, 또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찬 자살골인데 대체 누구를 탓할 수가 있을까?